자, 얘들아, 한 3주 동안 꿀맛 봤죠?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 달콤함은. 다음 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여러분들 이제 다시 정신 집중하시고요. 딱 5주만 더 하시면 돼요. 5주만 더 하면 이제 좀 있으면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 때 쉴 땐 좀 쉬고, 여행 가는 것도 여행 좀 가고 하면서 이제 고3 준비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끝이 터미널이 조금씩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말고사 마무리 좀 잘 하십시다. 아시겠죠? 너넨 혹시 걱정 같은 거 안 돼? 지금 뭐라 해야 되지? 너네 눈앞도 힘든데 지금 그런 거 걱정할 리는 없나? 아, 나 요즘 근데 진짜 한국이 망할 것 같아. 이러다. 너넨 그런 생각 안 들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지연인 그래? 그래서 나갈 거야? 너무 빠른 속도로 사라져요, 사람이. 지금 내가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70만 명대거든요. 저희 세대 92년생이. 너네가 지금 40만이잖아. 근데 너네랑 내가 14살 차이 나요. 불과 14살, 그러니까 14년밖에 안 지났는데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한 3분의 2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인구가. 그래서 이게 주는 게 근데 또 이제 지금 2020년생은 그러니까 니네보다 한 14년, 15년 차이 나는 애들이 20만도 안 태어나고 있으니까 좀 무섭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근데 지연이 생각처럼 좀 넓게 생각하세요. 근데 솔직히 진짜 다른 나라 가서 일해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거라며 지금 서울에는 완전 외국인이 100%인 학교들이 있대, 초등학교 중에.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있대요.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거잖아. 지우는 뭐 하고 싶다 했지? 뭐라고? 공부하고 싶다고? 아, 공무원. 공무원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시연이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생각이 많아? 하나는 내가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어? 심리학? 맞아. 심리학 맞다, 맞다. 얘기했어. 기억났다. 아, 아무튼, 좀 크게 생각하세요. 한국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너네 때부터는. 어쨌든, 그렇고요 저기, 6번부터 난이도가 좀 빡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6번 아직 안 푼 사람. 6번 다 푸셨어요? 자, 6번 같이 볼게요. 자, 6번이 좀 많이 어렵고요. 6번은 솔직히 저도 읽어봤는데 뭔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중간에서 발췌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 요거는 글을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소재도 어렵고. 그래서 요거는 푸는 법만 좀 보여줄게요. 6번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 건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좀 볼 건데, 자, in that 뭐라고 했지, 뜻? 혹시 아는 사람? in that. 그리고 이 that은 접속사예요. 요거 참고로. 그래서 맨날 in which냐, in that이냐 막 물어보는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in that 혹시 아는 사람? 그쵸. 정답.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Aristotle's theory will turn out to be naturalistic. 그래서 라는 점에서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보통 원인을 나타낼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it does not depend on any logical or metaphysical knowledge. 그래서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뭐인 것으로 판명된다? 자연스럽다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은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참고로 저 에리스토틀이 누구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알겠죠? 아리스토텔레스를 영어에서는 에리스토틀이라고 합니다.
됐죠? 넘어가도 될까요? 시연아 넘어가도 되니? 넘어가도 돼요? 아, 쓰세요, 쓰세요. 응. 시연이는 다음 주 금요일에 체육대회 때 뭐 안 해요? 참가? 아, 경기? 뭐, 누가 뭐 다 나간다잖아. 그거 지호 아니야? 야, 그 다음 주 금요일 수업 때 거의 초주검 돼서 오겠는데? 살아만 와. 살아서만 와요. 어? 지연이 저 원반 던지기. 응, 응. 춤도 춰? 무슨 춤을 추는데? 어? 캔디? 내가 아는 그 캔디? H.O.T? 그거 그 앉아가고 방방 뛰는 건데 그거? 그것도 해? 그 앉아서 방방 뛰잖아 그거야 캔디. 아 그 부분 뺐어? 네, 잘했어. 아, 자 접속사 대시랑 전치사 관계대명사. Whereas 반면에 he had argued. 자 이거 봐봐. argue가 주장하다거든요. 그래서 뭐뭐를 주장하다라고 해서 타동사인데요. 목적어가 없어요. 일단은 in a purely formal way. 부사 즉 전치사구가 먼저 앞으로 끌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목적어로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왜냐면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 way가 마치 선행사인 것처럼 유도해서 위치가 맞냐 대시 맞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래서 이거 조심히 이거 접속사예요. 알겠죠? 왜냐면 argue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로 종종 나오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서 끊고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반대로 반면에 그는 주장을 했었다. 순전히 형식적인 방식으로 뭐라 했냐면 the good. 자 이런 식으로 더 한 다음에 지금 대문자 good 썼잖아요. 이게 아씨 착할 선자 까먹었다. 이게 착할 선자예요. 착할 선자. 그러니까 선. 그래서 인간의 선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선. 알겠죠? 그래서 good 좋은 것은 that was that 이건 또 뭐냐면 여기 잘 봐봐. 그러니까 여기가 이 문장이 그 문법적으로 구조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여기 that절 이하에서 the good 이게 이 절 안에서 주어고요. 이 절 안에서 동사 이게 절 안에서 보어예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두 번 쓰인 거예요. 이중으로. 그래서 선이라는 거는 that 뭐냐면 to which. 자, to which 할 때 이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전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뭐 떠올려야 돼? 선행사. 그래서 여기에서 선행사가 뭐냐면요. the good이에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to which 그 선으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그 선으로 우리가 전부 다 aim 목표를 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 선을 향해서 우리가 다 전부 목표로 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aim은 여기서 동사로 쓰여서요. 저기 뭐야 겨냥하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he 여기서 콤마하고 지금 끊겼죠? 그러면 그는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now 이제 gives 줍니다. 더 substantive 이건 각주 달렸죠? 실질적인 답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that 이것도 접속사예요. That this universal human goal is happiness. 이 보편적인 인간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이 좀 어려워요. 자, 어순대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반면에 그는 주장한 적이 있는데 순전히 형식적인 방식으로 뭐를 주장했냐면 인간의 선이 뭐냐면 그 선을 향해서 우리가 전부 목표로 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 선을 즉 행복을 목표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왜 열심히 살아? 뭐라고? 그래 나중에 행복하려고 여기 불행하려고 앉아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지금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의 힘듦과 고통을 참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다 그쪽으로 겨냥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좀 더 실질적인 답을 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보편적인 목표는 결국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너무 어렵게 얘기했지. 결국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큰 따옴표 뒤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누구나 추구하는 목표는 전부 다 행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윤서도 행복하려고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Aristotle explains that the good for human beings.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하길 뭐라 하냐면 the good for human beings. 사람, 인류를 위해서 좋은, 즉 착한 거, 선은요 consists, 구성된대요. in eudaimonia.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어인데 a Greek word래. 그리스어인데 뭐를 결합했냐면 앞에 있는 접두사 이유가 좋은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다이머니 영혼을 얘기한대. 그래서 유다이머니아는 보통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행복이라고 번역된대요. 그럼 만약에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어려울 것 같으면 유다이머니아 위에다 이렇게 행복 이렇게 써놓고 풀어. 아, 결국 그러니까 인간의 선은 인간이 추구하는 선이라는 건 결국 행복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추상적이거나 소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한글로 써두고 푸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인간의 선은 행복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서 푸세요. 혹시 선생님 저는 국어 영역 풀 때 독서랑 문학 문제 풀 때 쓰면서 풀어요. 손 이렇게 글 쓰면서 정리하면서 풀면 이게 사실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솔직히 엄청 긴 글을 한 번에 다 기억하면서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빈 여백 같은 데 이렇게 쓰면서 푸는 거 습관 들이면 좋거든요. 그걸 지금 여기서도 한번 훈련한다 생각해보고 특히 이런 식으로 조금 추상적이고 어려운 문제는 한글로 정리하면서 풀면 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선은 결국 행복을 추구하는 거고 행복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는요. 이런 문제는 보통 잘 봐봐. A로 시작한 게 선지가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1번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B랑 C를 먼저 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때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할 때는 글을 읽을 때는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글의 중심 내용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빈칸 추론을 풀 때는 그러면서 나무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심 내용과 지엽적인 문제를 함정을 판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면서 풀어야 되는 게 빈칸 추론과 어휘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순서별과 문장 삽입 문제는요. 글의 논리적 순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글의 논리적 순서를 파악할 때는요. 연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 포인트가 보통 다 뭐냐면 관사, 그다음에 지시사, 대명사들이 가리키는 거 찾으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런 걸 저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리적 연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슨 느낌이냐면 연결되는 포인트가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관사, 지시사, 대명사 등으로 명확하게 연결 포인트가 보이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뭐를 또 얘기를 하냐면요. 화학적 연결 포인트라는 말도 많이 써요. 화학적 연결 포인트는요, 명확히 연결되는 지점이 보이지 않아요. 뭐 연결사라든가 관사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해석해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별 문제를 풀 때는 제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앵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앵커는 말 그대로 뭐냐면 고정된 순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를 풀면서 B 다음에는 C가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먼저 고정을 시키는 구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하나씩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서별 문제를 풀 때는요. 앵커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고정된 순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령 B 뒤에 C가 오는 게 명확해졌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A가 과연 앞에 와야 되냐 뒤에 와야 되냐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근데 B, C를 먼저 잡으면 되게 편한 게 A, B, C가 없지. 그러면 B, C, A인 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앵커링을 통해서 고정된 순서를 먼저 찾아내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푸셔야 돼요. 정말 어려운 순서별 문제라면. 아시겠죠? 그래서 36번, 37번, 즉 이 순서별 문제는 수능에서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36번, 즉 이 6번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는 또 어떻게 어렵게 낼 수도 있냐면 지문의 내용을 굉장히 어렵게 해서 화학적 연결 포인트가 안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6번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6번 한번 볼게요. whereas는 반면에라는 뜻이죠. 이거 물리적 연결 포인트네. 그럼 반대로니까 앞과 지금 상반될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그는 주장을 했는데 순전히 형식적인 방식으로 뭐라 했냐면 the good, 선은 그 방향으로 우리 전부가 모두가 다 노리는 거야. 그래서 그는 이제 좀 더 실질적인 대답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보편적인 목표는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라고요. 됐죠? 자,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선은 결국 유달머니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happiness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서 저 보시면 give a more substantive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however는 그러나죠. 그러면은 앞에와 흐름이 뒤집힌다는 뜻이네요. 그러나 he is quick to point out that 그는 재빨리 지적하기를 this conclusion 이러한 결정, 이러한 결론은 여전히 다소 somewhat은 다소란 뜻이야. 다소 어느 정도 formal 형식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서로 각기 다른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죠. 잘 봐. however를 기점으로 C 뒤에는 이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지? 그러니까 C에서 however를 기점으로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지금 갈리죠. 앞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목표는 행복이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행복을 정의하는 건 사람마다 달라. 이렇게 해서 C는 메시지가 두 개죠. 그래서 C를 통해서 앵커링 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C가 요거 앵커 잡으셔야 돼요. 얘가 어디에 나오는 게 맞을까? 자, 잘 보시면 일단 푸는 법 하나 더 보여줄게. 어, 인간의 선이 유다이머니아에서 구성된다는 말은 다소 추상적인 말이죠. 근데 보시면 얘가 C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말로 얘기를 하죠. 유다이머니아가 결국 행복이다라고. 그리고 저 더 보시면 여기에서 더 실질적인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는다고 했죠. 그러면 기본문 다음에 C가 오는 게 무조건 정해지죠. 그지? 기본문 다음에 C는 무조건 붙박이죠.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4번 아니면 5번입니다. C가 맨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C 다음에는 뭐만 오면 돼요? 서로 각기 다른 얘기를 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되겠네. B 봐봐.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worldly는 세속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it 대명사 내가 아까 가리키는 거 찾으라 그랬죠.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세속적인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영원한 salvation, 구원이라고 얘기한대요. 어때요? 서로 얘기하는 게 저기 문서야 같아 달라? 서로 다르지? 그러면은 보시면 여기에 화학적으로 뭐랑 연결돼요? have different랑 연결되죠. 그리고 it은 뭘 가리켜요? happiness를 가리키죠. 그지? 그러면 C 다음에 B 무조건 와야겠네. C 다음에 B 빼박이죠. 4번.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5번 푸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어요?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뒤에 더 읽어볼게요. 필기 다 되시면. 자, Aristotle's theory will turn out to be naturalistic in that it does not depend on any theological or metaphysical knowledge. It does not depend on knowledge of God or of metaphysical and universal moral norms. norm은 규범, 규범이란 뜻이야. 규범 내진 기준. 자,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결국 뭐인 것으로 드러나냐면 그 어떤 신화적이거나 형 이상학적인 지식의 그러니까 기반을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그냥 표현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이런 거를 어떤 논리적이거나 학문적인 근거 없이 그냥 얘기했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it depends only on knowledge of human nature.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봤을 때 naturalistic이 뭐랑 연결돼요? human nature랑 연결되죠. 그럼 메이 오는 거 무조건 그 다음인 거 결정 확정 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지문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너무 협소하고 지엽적이기 때문에 굳이 중심 내용을 추론하려고 막 아둥바둥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글의 논리적 문제는요. 중심 내용이 아니라 그냥 연결점만 잘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수능 독해할 때 유형이 네 가지로 나뉘어요. 이거 지워도 될까요? 연결 포인트 이거? 다 썼나요 혹시? 쓸사나? 지울게요. 네. 어차피 이거 인강 올라가니까 혹여나 못 썼으면 나중에 쓰시면 되고요. 자, 제가 수능 독해 풀 때, 가르칠 때 유형을 네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첫째가 중심 내용, 숲 찾는 법. 그게 바로 주장, 요지, 주제, 제목, 40번의 그 요약 문제 있죠? A, B 빈칸 채우는 거.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숲과 나무예요. 여기가 어, 그 21번의 의미, 그 밑줄 친 의미 찾는 거. 그거랑 어휘, 빈칸. 그 다음에 장문복합, 그 두 문제짜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방금 너네가 푼 거. 글의 논리적 순서. 여기는 35번 흐름, 순서 배열, 지금 본 거. 그 다음에 삽입.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문법 문제. 이렇게 하면 독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이네 그 수능 독해 유형을 다 저렇게 네 세그먼트로 다 잘랐어. 근데 이 네 세그먼트가 다 푸는 법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다가 영어는 절대평가죠.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일정 점수만 넘으면 등급이 확보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는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취약한 데만 골라서 학습하시면 돼요. 내년에 고3 됐을 때. 왜냐면 니네가 고3 됐을 때 뭐 나한테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만약에 고3 돼서 수능 영어가 필요하다. 수능 영어가 필요한 부류가 누굴까? 수능 영어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 맞아요. 수시 최저 맞춰야 되는 애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특히 학생부 교과 쓰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인서울이 다 웬만하면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영어는 그럼 중요해져요. 왜냐면 영어가 최저 맞추기 개꿀이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수시 최저를 맞추거나 아니면 논술 쓰시는 분, 논술 써서 최저 맞춰야 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것만 명심해. 자기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것만 미친 듯이 파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0단계는 뭐냐면 기본 유형이야. 기본 유형은 듣기랑 기본 독해예요. 기본 독해는 그 목적, 신경, 막 이런 거 있지. 도표, 그런 거. 그거 다 합치면 57점이거든? 그러니까 저것만 해결돼도 그냥 4등급에서 시작이야. 다 맞으면. 근데 의외로 일산 소재 학교 학생들이 맨날 듣기를 다 맞는 실력을 갖춘 경우가 드물어요, 의외로. 혹시 저는 10번 모의고사 보면 10번 다 듣기 다 맞습니다, 손. 없어? 그럼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어. 쌤, 저는 10번까지는 아닌데요. 9번 정도는 다 맞아요. 한 번 정도 틀릴 때 있어요. 그게 수능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고3 때.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10번 다 맞을 수 있는 실력을 기르셔야 되는데, 듣기 같은 경우, 시연아, 듣기 다 맞으려면 몇 개월 걸릴까? 한번 생각해봐. 듣기를 다 맞으려고 훈련을 하려면 최소 몇 개월 정도 써야 될까?
지호야 몇 개월 걸릴 것 같아? 어? 네, 최소 6개월이요, 최소. 최소 6개월이고요. 최대로는 10개월 정도 걸려요, 최대. 근데 여기서 10개월이면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풀겠는데? 아, 여러분들이 8월 정도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1학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시려면 2학년 1학기까지 나오는 학생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영어는 이렇게 나눠서 총 5개 세그먼트에서 본인이 필요한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지금 고3 애들 데리고 있는 애들 중에서 여기 아예 안 풀리고 수능장 가야 되는 애들도 있어. 왜냐면 예를 들면 본인이 2등급만 나오면 된대. 아니면 3등급인 애도 있어. 3등급이면 여기 아예 안 해요, 저. 심지어 2단계까지도 안 가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영어는 필요한 만큼만 하셔야 돼요.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현명한 게 뭐냐면 영어는 엄청 조금 공부하면서 국어, 수학 같이 투트랙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셔야 돼요. 정시는요. 알겠죠? 그래서 정시는 그게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니네가 지금 고3 거 풀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빡세죠. 6번 이게 심지어 지금 너네가 10문제 중에서 그냥 중급이야. 그러니까 10문제 내가 제일 어려운 것만 모았잖아. 그 10문제 쭉 오답률 세워놓으면 얘 가운데밖에 안 돼. 얘는 쉬운 수준이야. 이게 쉬운 수준이라고요. 어려운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수능 때, 나 그래도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라고 했던 점수에서 마이너스 5 하셔야 돼요. 그러면 등급이 갈릴 수도 있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막 뻘하게 갑자기 듣기 틀려오고, 갑자기, 그러니까 듣기 틀리면 몇 점 나오냐면, 정말 내가 매번 얘기했겠지만, 매해마다 나와. 몇 점이 매해마다 나오냐면, 68이랑 78이요. 매 해마다 무조건 한 명씩은 생깁니다. 근데 걔네 공통점이 뭐냐면 듣기를 틀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영어는 또 그러니까 또 반대로 까불면 또 안 돼. 그러니까 맨날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짜증나는 과목이야. 그래서 너네가 이제 뭐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만약에 여러분이 정시를 가든 수시를 가든 일단 필승 전략은 뭐다? 영어는 조금 공부하면서 최대 효율을 내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게 그걸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막 단어 시키고 그런 겁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단어 절반 이상이 여러분들 다 단어장에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7번. 7번으로 바로 올게요. 7번은 2번만 볼게요. 문장. 2번 문장만 볼게요. 자, one study. 어떤 한 연구가 demonstrate. demonstrate는 직접 몸소 보여주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몸소 보여줬어요.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 한 상황에 대한 평가인데 그 상황에서라고 하시면 돼요. 관계부사니까. 신나 관계부사 무조건 뭐 있어야 돼요?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들은 아마도 받을 겁니다. A shock, 충격을. 근데 is는 뭐지 갑자기? is래. is. 지안아, 저 is 뭐야 이거? 여기 접속사 하나 있고. 요게 주어고 얘가 동사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insensitive, 무감각하다. To the probability. probability는 확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통 배우시면 P 막 A, B 이렇게 하잖아요. 이 P가 probability예요. 그래서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 뒤에 나오면 무조건 어떤 확률인지 알려줘야겠지. 그래서 동격 표현, 즉이 나옵니다. of. 그래서 of는 지금 동격으로 쓰인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7번을 한번 풀어보죠. 자, 7번도 만만치 않아요. 7번 좀 어렵고요. 이거 좀 많이 틀렸어요, 선배들이. 자, 일단 왜 그러냐면요. 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의외로 좀 많이 몰랐을 텐데 단어 위주로 제가 좀 잘 설명해 드릴게요. A large body of research. 거대한 크기의 연구가 어디에서의 연구냐면 의사결정 과학이래. 결정 과학.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내는 데 있어서 그걸 과학적 분석하는 과학이래요.
has indicated that 뭐를 나타냈냐면 one attribute 일단 첫째 attribute가 명사로 쓰였을 때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attribute가 뜻이 뭘까요? 지안아 attribute 뜻 뭐예요? 동사로 쓰면 오늘 단어였어? 동사로 쓰면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이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느낌이야 attribute가. 그럼 명사로 쓰면 무슨 뜻이겠어? 그렇죠. 속성이란 뜻이에요. 얘들아 attribute가 명사로 쓰였을 때 속성이냐 아냐 모르냐가 2등급 이상 가냐 못 가냐의 분수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명사로 쓰면 속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속성이 that 뭐냐면 regularly substituted. substitute는 무슨 뜻일까요? substitute 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저는 서브폰으로 저기 갤럭시 써요. 막 이런 식으로 서브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대체용품이란 뜻이에요. substitute. 자, 주로 대체되는 한 속성이 있대. 그게 뭐냐면 for an explicit. explicit은 명백한이란 뜻이에요. 명백한. 겉으로 다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명백한 assessment, 평가래요. 즉, decision, cost and benefit.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과 이득을 명백하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대체될 수 있는 속성이 있대. 그게 바로 뭐냐면 is an effective valuation. 지호야, affect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야? 어? 영향을 미치다.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명사로 쓰면 혹시 명사로 쓰면 뭔지 아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affection 있어요. 이게 애정이란 뜻이야. affect가 감정이란 뜻이 있어요. 자, 요 두 개는요. 2등급 이상 영어 상위권 가는 데 있어서 필수 어휘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 어차피 내신도 임박했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3이 수능이 180일 정도 남았거든요. 여러분들은 540일 남았네요. 그래서 졸려? 아무 생각 없어? 사실 제일 좋은 건 수능 보기 전에 대학 붙어갖고 수능 즐기러 가는 건데 그게 제일 베스트. 제일 베스트. 근데 좋은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수능을 안 볼 수는 없겠죠. 내가 그 얘기 했지. 만약에 혹시 수능으로 인생 역전하고 싶으면 꽤 빨리 해야 된다고. 좀 있으면 교육과정 바뀐다고. 2009년생이 고등학교 갈 때까지. 넌, 민서 너 06년생인가? 3년 남았네. 3년 내로 쇼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수능이 바뀌어. 수능이 사라질 거야, 지금 수능이. 지금 대학 교수님들이 인서울 16개 대학이 주요 대학이잖아요. 16개 대학 중에 단 한 학교도 정시를 옹호한 사람이 없어요. 단 한 곳도. 지금 내년 2월에 27년부터 수능 내년 2월에 발표해야 되거든. 어떻게 할지. 그래서 지금 공청회 하고 포럼하고 막 하고 있는데 단 한 교육 전문가도 정시를 늘리자는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 다르잖아. 교육 전문가들이랑.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정시 같은 걸로 대학 다시 바꾸고 싶으면 3년 안에 하셔야 돼요. 수능 좀 있으면 없어져요. 자, 근데 많이 버텼지. 버틸 만큼 버텼어. 수능이 지금 벌써 30년, 93년부터 했거든? 93년? 지금, 이거 올해가 30주년이에요. 그래서 올해 버텼어. 이제 바꿀 때 됐죠. 많이 바꿀 때 됐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effective valuation은요,
감정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을 valuation, 가치를 매기는 거래요. of the prospect at hand. at hand는 가까이에라는 뜻이야. 가까이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at hand가 이렇게 손 안에, 수중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으로 잡을 만큼 가까이 있는 프로스펙트 가능성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래. 자, 니네 잘 봐. 이 기본문 되게 어렵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일단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래? 감정적으로 가능성을 평가하는 거라는 거잖아. 어쨌든 이게 핵심인 건 아시겠죠? 그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과 이득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가 대체하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정도는 잡을 줄 아셔야 돼요. 자, B 보면 this라는 대명사가 있고 C는 for example이라는 연결사가 존재해요. 자, 시은아, for example이 나오면 앞과, 그러니까 for example 앞과 for example 뒤는 서로 같은 말 다른 말 당연히 같은 말이죠. 그리고 this는 이제 가리키는 거 찾아야겠죠. 일단 저는 일단 B 먼저 읽어볼게요. This is often a very rational attribute to substitute. 자, 이것은 종종 매우 합리적인, 이성적인 속성이래. 대체하기에. 아까 뭐라 그랬어? 주로 대체된다 했잖아. 그지? 그리고 짝대기 한 다음에 affect, 감정은 does convey. 자, 여기에서 do는요. 강조를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does는 정말이란 뜻이야. 정말. 감정은 정말 전달해. 유용한 시그널, 신호를. as to. 여기다 쓸까? as to는요. 뭐뭐에 관하여란 뜻이에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as to the costs and benefits of outcomes. 어떤 결과의 비용과 이득에 관해서 유용한 신호를 전달한대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좋다라는 거 아니겠어? 긍정적 서술이네. 그래서 뒤에를 보면 얘도 봐봐. B 봐봐. B가 however를 기점으로 아까 6번 문장은 똑같이 앞과 뒤에가 서로 다른 얘기죠. 여긴 지금 유용성을 얘기하고 있고 유용함이라고 하죠. 유용함을 얘기하고 있고 뒤에는 a problem sometimes arises. 문제가 가끔 일어난대. 그러나 affective valuation, 감정적인 평가가 not supplemented. supplement는 보충하다, 보완하다죠. 보완이 되지 않아요. by any, 그 어떤 분석적인 처리와 adjustment, 조정에 있어서 at all, 전혀 보완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갑자기 부정적 서술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용함과 동시에 문제점도 제기하죠.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지금 두 개 존재해요. 그러니까 B의 앞부분과 B의 뒷부분이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B의 앞과 B의 뒷부분이 서로 순서가 나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B의 앞부분과 호응해야 되겠지. 그리고 B의 뒷부분은 이제 B 뒤에 나오는 애랑 호응해야겠지. 그치? 그래 놓고 이제 C를 한번 읽어볼게. C. 예를 들어 sole reliance. sole이 뭐예요? soul. soul은 단독이란 뜻이야. 단독. sole reliance. 단독적인 reliance. 의존이 on 어디냐면 affective valuation이래. 감정적인 평가에 단독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can make people.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insensitive. 민감하지 않게, 무디게 만들 수 있대요. to probabilities. 확률에. 그리고 quantitative. quantitative는 양적이냐는 뜻이야. 양적.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뜻이라는 뜻이에요. 양적인 특징들에 있어서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든다. 자, 그럼 잘 봐. sole reliance on effective valuation이 뭐랑 같은 말이에요? is not supplemented랑 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effective valuation이 그 어떤 논리적이거나 아니면은 논리적인 처리나 조정이 없이 단독으로 쓰이면 문제가 생긴다 했는데 지금 soul reliance랑 연결되지. 그리고
probabilities랑 quantitative feature 요거는 지금 보면 여기 analytical process랑 같은 말이죠. 분석적인 처리와 조정. 자, 그래서 화학적으로 B와 C가 호응하는 걸 지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B의 뒷부분이 C의 앞부분과 연결되죠. 그지? 그럼 B, C는 고정이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B, C를 앵커링 하겠습니다. B, C는 앵커예요. 자, 근데 이거 아까 내가 개꿀 포인트 보여줬지. B, C만 잡으면 끝나는 게. 그래서 내가 B 읽고 바로 C 읽은 거야. 앞에를 안 본 이유가 뭐냐면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C가 나온지 보면 어차피 B, C인데 A, B, C가 없잖아. 그럼 무조건 B, C밖에 없지. 이러고 그냥 끝내면 돼요. 그래서 답 이거 3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B 앞부분을 다른 애랑 호응을 연결을 안 하고 뒤에 혹시 C가 연결되는지 보려고 한 게 이렇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BC를 먼저 본 거예요. 근데 BC가 맞네? 그럼 끝난 거지. 굳이 더 읽을 필요 없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37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실전에서 풀 때 이렇게 풀었었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니까 좀 쉽죠. 자, One study demonstrated that people's evaluation of a situation where 어쩌고 저쩌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one study라고 해서 예시 들고 있죠. 연구 인용했잖아. 그러면 A는 그 연구 얘기가 계속 나오면 되겠지. 근데 A는 다 연구 얘기잖아. 그러니까 B, C, A가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혹시 질문 6번, 7번, 6번이랑 7번 저 모르는 거 있어요? 손? 이렇게 8번 갈게요. 자, 8번은 그냥 바로 문제 풀게요. 문장 다 건너뛰고 8번은 문제만 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지연이는 아마 나랑 이거 몇 번 해봤으니까 알지 않나? 지연이는 일단 제껴보고. 지우야, 지우 너 이거 문장 삽입 문제죠? 문장 삽입 풀 때 맨 처음에 어디 문제 봐요? 어? 이거? 삽입문? 오케이. 지연이는요? 이거? 민서는? 이거? 지연이는? 그렇죠. 저도요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지금 지연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요. 이거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자, 순서 배열 문제는 당연히 얘부터 읽어야죠. 얘부터 시작이니까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내가 주장, 요지, 주제, 제목 같은 경우는 선지 먼저 읽으라 했지. 왜 그랬을까? 선지를 먼저 읽으면 이 지문에서 내가 뭘 찾아내야 되는지 미리 힌트를 가늠할 수 있죠. 근데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요. 이거 그냥 여기 피스잖아요. 부분이죠. 그래서 굳이 먼저 읽는 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읽어야 되는 건 얘가 아니라 그냥 이거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연이가 얘기한 대로 첫 문장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The linguistic resources we choose to use. 우리가 사용하려고 선택하는 언어적 resource, 자원은요. Do not come to us.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As empty forms. 비어있는 형태로. 뭔가 empty form 중요할 것 같죠? 자, 그리고 부정적 서술이죠. 자, ready to be filled with. 가득 채워지려고 준비된 상태의 빈 형태로 우리한테 오지 않는데요. 뭐가? 언어적인 자원이. With our personal intentions. 우리의 개인적인 의도와 함께. rather니까. rather가 저기 민사 무슨 뜻이야? 차라리 오히려. 그러면은 앞에 다 중요한 거 아니네. not A but B로 보시면 되죠. 그게 아니라 they come us with meanings.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거죠. 자, 요거랑 서로 대립되지. 근데 당연히 rather에서 흐름 뒤집혔으니까 여기서 핵심은 얘입니다. 얘. 자, 두 가지식이죠. 우리가 사용하려고 선택하는 언어적인 자원들은 다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애초에 거기에 embed, 깊숙이 넣다라는 뜻이야. 그 언어적 자원에 깊숙이 박혀있는 의미가 함께 이미 그러니까 의미가 박혀있는 채로 나한테 온다는 뜻이야.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1번이죠. 이때 요거 읽는 거야. 알겠지? 이제 여기 읽는 거예요. 자, however네. however 바로 물리적 포인트 보이죠? however니까 당연히 지금 앞에랑 뒤에 다른 말 같은 말. 다른 말이죠. 그러면
삽입문 앞에는 다른 말이어야 돼요. 흐름 전환이니까. While our resources come with histories of meanings, how they come to mean at a particular communicating moment is always open to negotiation. 자, while이 이거 리딩 부스트에서 했던 것 같은데. while 내가 뭐라고 했지, 지연아? 뜻? 맞아. 왜 눈치 봐. 동시에 맞아요. 근데 동시인데 어떨 때 많이 쓴다 했지? 제시하고자 하는 정보가 서로 대립적일 때 써요. while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네 이렇게 배웠잖아. 반면에. 그죠? 자, 잘 보시면 그러니까 histories of meanings 의미의 역사래요. 의미의 역사라는 건 뭐예요? 의미가 쭉 축적되어 왔다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거랑 open to negotiation 협상에 열려 있다라는 거. 자, 의미의 역사는 시은아 바뀔 수 있어 없어? 역사는 이미 굳어진 거 정해진 거 아니야? 그지? 바뀔 수 없죠. 근데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건 뭐야?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가 대립적인 의미로. 근데 그걸 however 찍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지연아, history가 중요해, negotiation이 중요해. 이 문장에선 negotiation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삽입문 뒤에는 negotiation과 호응되는 연결 포인트만 있으면 돼요. 그게 화학이든 물리든 간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선택문 뒤에가 negotiation과 연결되는지만 보면 돼요. 자, 1번 뒤에 볼게요. These meanings라고 아예 대놓고 these라고 잡아놓고 있네. 이러한 의미들은 그러나 are not derived from some universal logical set of principles. Rather, as with their shapes, they are built up over time from their past uses in particular contexts by particular groups of participants in the accomplishment of particular goal of 길어. That in turn are shaped by myriad cultural,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forces. 다 필요 없고요. 확실히 핵심만 잡으면 깊숙이 박혀 있다는 건 이미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뭐랑 같은 말이에요? 시간에 걸쳐서 쭉 과거서부터 사용한 게 계속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연결되지. 그지? 그러면은 요거랑 요게 지금 호응하고 있으니까 1번은 오시면 당연히 저 선택문이 오면 안 되죠. 그래서 문장 삽입은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은요. 기본적인 공통점은요. 물리적 연결 포인트와 화학적 연결 포인트를 찾아가면서 호응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건데 푸는 법이 살짝 상이한 건 뭐냐면 순서 배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 앵커링이요. 고정된 순서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문장 삽입은요. 속어법이에요. 가능성을 하나씩 줄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1번에 넣었을 때 1번 앞뒤가 호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호응이 안 되면 제거. 이렇게 하나씩 지우시면서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상위권 애들이 문장 삽입을 풀 때 개꿀인 게 문장 삽입이 2번이나 3번 선지에 있으면 진짜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문장 삽입이 3번이나 2번 선지에 배치되는 경우가 요 근래 꽤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상위권이냐 아니냐 판가름하는 거의 분수령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죠. 여기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너네 의외로 요지 주제 제목 같은 문제에서 시간 못 줄이고요. 오히려 이런 문제에서 시간 줄이는 거예요. 상위권 애들은. 왜냐면 3번이 답일 수밖에 없게 빼박이면 3번 찍고 그냥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시간 줄이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편견을 깨셔야 돼요. 물론 그러려면 실력을 많이 키우셔야겠죠? 자, the linguistic resources we choose to use at particular communicating moments come to these moments with their conventionalized histories of meanings. conventionalize가 관습화하다겠네. 관습화된 의미의 역사와 함께 이러한 순간들에 온대요. 이러한 순간들은 가리키는 거 명확하죠. 물리적 포인트. particular context라고 명확하게 연결되네. 호응되죠. 2번 탈락.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학적으로도 연결되죠. built up over time이 histories랑 연결되죠. 그러니까 2번은 탈락입니다.
3번 뒤에 볼게요. It is their conventionality that binds us to some. 지연아, 바인드가 무슨 뜻이에요? 너네 바인더 알아? 바인더? 문구점 가면 바인더 팔잖아. 바인더 뭐 하는 거야? 묶을 때 쓰는 거야. 바인드 묶다야. 바인드. 그래서 A를 B에 묶다라는 뜻이에요. 자, 바로 그들의, 자, 대열 있죠? 대열. 그것들의 conventionality, 관습성이 우리를 묶어둬요. degree는 정도죠. 어느 정도의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의 collective history. collective history는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했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collective는 뭐랑 같은 말이에요? conventionalized랑 같은 말이죠. 그지? 그리고 요 대열은 resources 가리키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언어적 자원의 관습성이 우리를 어느 정도 특정한 총체적 역사에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3번 앞뒤 문장이 서로 호응하기 때문에 3번은 올 수가 없어요. 자, 4번 뒤에를 볼게요. thus라는 건 따라서네요. 그러면은 앞의 문장과 인과관계를 이루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개별적인 언어적 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는 잘 봐. 두 행동을 민서야, simultaneously 무슨 뜻? 이거 내신에서 니네 다 했을걸? simultaneous 한 번 쓰기만. 지현아, 그건 뭐야? simultaneous 동시에. 잘 봐, 이게 답의 핵심 근거야. two actions. 자, 우리는 동시에 이 두 가지의 행동을 성취한대. 우리가 개개별적으로 언어적 자원을 사용할 때 그 두 행동이 뭐예요? 첫째, history of meanings. 둘째, negotiations. 답 4번. 그리고 however에서 호응되죠. 왜? 앞에까지는 다 역사 얘기만 하다가 이제 이 선택문에서는 negotiation, 즉 바뀔 수도 있는 여지란 뜻이잖아. 그래서 이제 두 행동을 동시에 한다라고 하는 게 적절하죠. 4번이에요. 그럼 우린 굳이 5번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4번이 빼박이잖아요. 그죠? two actions가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포인트가 명확하고 however를 기점으로 앞에는 컨벤션만 얘기했는데 얘는 뒤에 negotiation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 4번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뒤에 읽을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 하셨으면 9번을 마지막으로 10번은 그냥 생략할게요. 10번은 그냥 생략하고요. 9번까지만 해서 우리 독해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도 문장 독해는 제끼고요. 그냥 문제 푸는 것만 좀 보여줄게요. 숙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두 개만 내드리겠습니다. 숙제 먼저 얘기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각자 3과 단어 외워오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과 본문 내용 어느 정도 숙지만 해오세요. 내용만. 간단하지? 오케이. 정발고는 제 개인적인 조언이 있어요. 정발고는 과목 중에 뭐가 제일 뭐를 제일 많이 해야 되시고요. 중간고사 땐 니네 영어 중요했는데요. 기말고사는 영어 안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대적으로. 물론 절대적으로는 중요하겠지만. 세운고는 아니고요. 객관식 되잖아. 아마 평균 점수 떡상할 거예요. 지금 백마고가 평균 점수가 70점대로 떡상했거든요. 객관식만 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 현상이 되풀이될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럼 너네는 또 어떤 게 난제냐면 너네 수학 범위 뭐야? 삼각함수부터 아니야? 탄젠트? 탄젠트부터라고? 그럼 수열까지 다 나가겠네. 수열 겁나 빡세겠다. 수학 학원 안 다니는 사람 없지? 수열은 문제 많이 풀어야 돼요. 문제 진짜 많이 푸십시오. 그러니까 적은 시간을 쓰면서 성적을 극대화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포인트이기 때문에 영어는 또 그래서 많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과학탐구랑 같이 하시고 특히 과정반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자, 9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9번 볼게요. Going beyond very simple algorithms. 알고리즘이에요. 자, 매우 간단한 알고리즘을 넘어서는 거란 뜻이에요. 넘어서는 거. 그게 뭐냐면 일부 AI 기반의 도구가 hold out. 그러니까 내건다는 뜻이야.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건대요. The promise of supporting better causal. 자, 약속을 내건다는 뜻이에요. 약속을 다짐한대요. 무슨 약속이냐면 support, 도와준대. 더 나은 인과 그 다음에 probabilistic, 그 다음에 확률 계산을 더 나은 거를 줄 수 있다라고 약속한대. 뭐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도메인은 영역이란 뜻이에요. 뭔가 복잡한 영역에서 이런 추론, 이런 논리적이고 확률적인 추론을 일부 AI 기반 도구들은 더 잘 해줄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한다는 거죠. 자, 자, 얘도 선택문 보시면 however 해가지고 물리적 포인트가 다 있는데 뒤집히죠? 자, 의미가 뒤집혀요. However, human reasoning is still notoriously prone. notorious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이거 우리 단어장에 있어요. notorious는 악명 높은이라는 뜻이고요. be prone to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be prone to는 뭐뭐에 취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악명 높도록 취약하대요. To confusion. 인간의 판단, 인간의 이성적 판단, 추론은 여전히 악명 높게 취약합니다. To confusion. 혼란과 실수에. 언제냐면 causal questions. 원인을 물어보는 질문이 become sufficiently 충분히 복잡해지면 우리는 결국 혼란과 실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령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좀 중요한 표현이라 혹시 이거 아시는 분?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하여란 뜻이에요. 가령 마치 평가하는 것에 관해서 the impact of policy interventions across society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책적 개입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이건 예시니까 이건 예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건너와서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핵심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서치에서는 그다지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가로쳐서 잠깐 버려두시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1번 뒤에를 봐서 앞, 뒤가 서로 호응하는지 한번 보죠. Humans have a natural ability to build causal models. 자, 인간은요, 자연스러운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논리적인, 인과적인 모델을 형성하는 거래요. of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That is, 말을 좀 어렵게 했나 봐요. 즉으로 부연 설명하네요. To explain why things happen. 설명한대요. 설명하는 능력이래. 무엇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원인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근데 문제는 그게 AI가 뭐 하대? 되게 렉, 결핍이 있대. 자, 지금 잘 보시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삽입문 보면 주어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인간. AI가 아니라. 그죠? 근데 저기 1번 뒤에는 지금 AI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인간은 인과관계 추론 잘하는데 AI는 아직 그건 잘 못해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2번 보면 for example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말이죠. 물리적 포인트고요. 자, 예를 들면 의사는 설명할 수 있어요. 환자한테 왜 이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referring to, 언급하면서 the changes it causes in the body, 체내에서 일으키는 변화를 언급하면서. 근데 a modern machine learning, 현대 머신러닝 시스템은 오직 환자한테 무슨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더니 평균적으로 더 나아지더라 이런 얘기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인과관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2번이랑 연결되죠.
이 on average 평균 값밖에 못 낸다는 게 이 렉이랑 연결되니까 2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악명높도록 인간의 이성이 어쩌고저쩌고 한데 지금 2번을 기준으로 얘랑 얘는 다 지금 AI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선택문은 인간 얘기하고 있지. 1번이 갑자기 여기서 껴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번도 그래서 안 돼요. 자, 3번 볼게요. In these cases. 자, 요거 잘 찾아야 돼요. 이러한 사례에서 supporting human reasoning with more structured AI-based tools may be helpful. 더 구조화된 AI 기반 도구를 사용하면 여긴가 또 갑자기 긍정적 서술이네? 여기까지는 내내 계속 부정적 서술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했어요? AI는 인과관계 추론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러한 사례들에서는 좀 더 구조화된 AI 기반의 도구가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른대요. 잘 봐. 그리고 여기에 동시에 인간은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하고요. 지금 3번 앞까지는 이 얘기야. 그지? 근데 이 선택문은 뭐야? 그럼에도 인간은 인과관계 파악에 있어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인간은 인과관계 파악 가능해라고 긍정적 서술하지만 선택문은 뭐예요? 부정적 서술하죠. 인간의 판단, 인간의 인과관계 판단이 있어서.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좀 더 구조화된 AI 기반 툴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갑자기 부정 얘기하다 긍정으로 바뀌었지. 그럼 여기 뭔가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게 바로 뭐냐면 in these cases가 policy interventions랑 연결되고요. 물리적으로 얘랑 얘가 지금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요거를 잘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하는 것은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의미상으로 호응하죠. 화학적으로. 그래서 3번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쫄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4번 뒤에가 이어 문장이랑 호응되는지 확인만 하면 되네. 그러니까 얘가 얘랑 연결만 되는지 보면 되잖아. 보면은 Researchers have been exploring the use of Bayesian networks. 사례지. 사례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AI 기술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거 보여주네. 의미상으로 지금 연결되지. 그러면은 4번이랑 얘랑 서로 연결되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3번에 와서 흐름 뒤집어 줘야겠지. 그래서 무조건 답 3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 다 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드디어 내신 대비 순간이 왔죠. 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맞춰서 교재 가져오시고 단어 외우시고 맞춰서 진도 나갑시다. 됐죠? 인서는 계속 그대로 그 스케줄 유지되는 거지? 목요일에 계속 와서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마지막으로 뭐든지 있는 사람 빨리 집에 갈까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푹 쉬시고 마지막 주말이니까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 파이팅 넘치게 또 시작해 봅시다. 고생했습니다.